저는 오늘 백화점 보안요원 유니폼을 벗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벗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술 취한 강도를 만난 청소부 아주머니를 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내가 뭔데 감히 VIP 고객님 주차구역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이 계약직 나부랭이가. 악마 같은 마동철 팀장이 제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칼을 든 괴한 앞에서 벌벌 떨던 그 아주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하도윤입니다. 올해 35살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중견 백화점, 한빛백화점의 계약직 보안요원입니다. 계약직? 석 달마다 재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불안한 자리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3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 작은 경비업체에서 일했지만 하나뿐인 여동생 서아가 쓰러지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급성 백혈병,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했고 돈이 정말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한빛백화점 공고를 봤습니다. 월급이 당시 제가 받던 것보다 50만 원이나 많았습니다.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출근 날부터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보안팀장 마동철, 45살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하도윤, 너 계약직이지? 여기서 살아남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 알았지? 네, 팀장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뭐든 참을 수 있었습니다. 마 팀장은 우리 계약직 대원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VIP 고객 아이가 로비에서 음료수를 쏟았습니다. 마 팀장은 고객에겐 굽신거리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야, 하도윤. 뭐해? 당장 무릎 꿇고 안 닦아? 저는 그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 팀장은 매달 팀원 복집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계약직 대원 5명의 급여에서 10만 원씩 총 50만 원을 떼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식 한 번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저 해고당한 선배가 제게 몰래 수첩을 건넸습니다. 도윤아, 마 팀장 그 새끼 우리 돈으로 백화점 상품권 사서 자기 실적 올리고 있어. 팀장실 책상 3번째 서랍에 쌓아놓고 쓴다고. 이건 그 상품권 1년 번호 목록이야. 언젠가 쓸모 있을 거다. 저는 그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신고하면 저도 같이 잘릴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기 전까지였습니다. 한 달 전쯤 이제 막 들어온 20살짜리 신입계약직 대원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실수로 정규직 대원의 순찰차 키를 분실했습니다. 마 팀장이 그 신입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드는 순간 제가 막아섰습니다. 팀장님, 그만하시죠. 마 팀장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뭐, 이 새끼가 지금 극히 제가 어제 정규직 박 대리님 책상에서 본 것 같습니다. 신입 잘못이 아닙니다. 마 팀장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뭔데 끼어들어. 이 계약직 나부랭이가. 계약직도 맞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날 마 팀장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두고 봐, 하도윤. 너 내가 반드시 자른다. 제 발로 기어나가게 해줄 테니까. 그날 이후로 정말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마 팀장은 교묘하게 근무표를 조작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야간 당직을 서야 했습니다. 낮에는 백화점 외곽 청소를 시키고
밤에는 주차장 순찰을 돌렸습니다. 하루에 2시간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우비도 주지 않고 야외 주차장 입구에 세워뒀습니다. 야, 하도윤. VIP 오시면 바로 무전 쳐. 한눈 팔면 죽는다. 저는 덜덜 떨며 5시간을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지만 병원비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식당 출입도 못하게 했습니다. 내가 밥 먹을 자격이 있어? 근무 태도가 그따위인데? 저는 비상구 계단에 앉아 차가운 김밥을 삼키며 울었습니다. 그는 저를 자를 명분만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지거나 실수를 저지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온 겁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날, 지난달 23일이었습니다. 오후 6시쯤 저는 지하 2층 VIP 주차장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끝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뛰어갔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아주머니가 벽에 몰려 있었고 그 앞에 술에 취한 남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방 내놔. 빨리. 저는 소리쳤습니다. 거기 뭐 하는 겁니까? 당장 칼 내려놓으세요. 남자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닥쳐. 꺼져. 남자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옆으로 피하면서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왼쪽 팔에 느껴졌습니다. 칼날이 제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저는 남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아주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뛰어갔습니다. 남자는 저를 밀치고 반대편으로 달아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팔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직원분, 괜찮으세요? 지금 구급차 부를게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별로 안 다쳤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여자는 제 팔을 보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괜찮긴요. 피가 이렇게 나는데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기 재킷을 벗어 제 팔에 감아줬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15바늘을 꿰맸습니다. 의사는 일주일은 쉬라고 했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팔에 붕대를 감고 출근하자마자 팀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마 팀장이 책상에 발을 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걸렸다는 그 미소였습니다. 야, 하도윤. 너 어제 뭐 한 거야? 강도를 만난 청소부를 구했습니다. 구했다고? 너 때문에 VIP 고객님들 차 3대가 긁혔어. 내가 그 새끼랑 싸우다가 넘어지면서 부딪혔잖아. 손해배상 얼마 나올지 알아? 내가 뭔데 감히 VIP 고객님 주차구역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이 계약직 나부랭이가. 팀장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다음 주 징계위원회 올라간다. 각오해. 이번엔 진짜 끝이야, 새끼야.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징계위원회. 그건 곧 해고였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안 돼. 아직 안 돼.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징계위원회 날 아침 10시였습니다. 본관 7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긴 테이블에 인사팀장, 총무팀장, 그리고 마 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도윤 씨, 앉으세요. 저는 테이블 끝에 앉았습니다.
마 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근무지 이탈입니다. 하도윤 대원은 불필요한 충돌로 고객 차량 세대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계약서 제13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즉시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인사팀장이 저를 봤습니다. 하도윤 씨, 할 말 있으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려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객님의 차량에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어떤 변명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인사팀장이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본인도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시는군요. 그럼 규정대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제 팔에 재킷을 감아주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직함은 기획실장 윤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 한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60대 중반의 여성. 제게는 낯익은 얼굴, 바로 제가 구한 아주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마 팀장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회장님이 대동한 수행원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마동철 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윤 실장님, 이 누추한 징계위원회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마 팀장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비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저 하도윤이라는 놈, 평소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 팀장의 거짓말이 이어졌습니다. 평소에도 성격이 난폭하고 폭력적이어서 동료들과 자주 싸웠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타일렀는데도 말을 안 듣더니 기어코 사고를 쳤습니다. 고객을 보호하기는커녕 술 취한 분과 시비가 붙어서 난동을 피운 겁니다. 제가 오늘 당장 해고해서 본보기를 보이겠습니다. 마 팀장은 회장님을 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회사를 위해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는 충신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회장, 윤은성 회장이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동철 팀장, 네, 회장님, 자네 눈에는 저 직원이 난폭한 폭력배로 보이나? 그럼요. 눈빛 보십시오. 살기가 등등하지 않습니까? 저런 놈은 우리 백화점에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입니다. 그래. 회장님이 마 팀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한 의인으로 보이는데? 네. 그게 무슨... 마 팀장의 얼굴이 멍해졌습니다. 회장님이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 아니, 그날의 피해자를 가리켰습니다. 자네,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나? 마 팀장이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봤습니다. 글쎄요. 회장님 비서분이신지. 지난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자네가 말한 그 난폭한 직원이 구한 사람일세. 네. 그럼 청소부. 그리고 내 친구이자 이 백화점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지. 네. 마 팀장의 비명 같은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가 휘청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마 팀장, 나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네. 차 안에서 모든 걸 지켜봤어. 저 직원이 칼에 맞아가며 사람을 구할 때 자네는 어디 있었지? 저는
자네는 상황이 다 끝나고 나타나서 피 흘리는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더군. VIP 차가 긁혔다고 말이야. 내가 똑똑히 들었네. 아, 아닙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그저 윤서연 기획실장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해요?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 팀장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하실 건가요? 횡령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마 팀장이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마동철 팀장실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법무팀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직원들이 증거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선배에게 받았던 그 수첩과 서랍에서 나온 상품권 다발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그 수첩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여기 마 팀장님이 횡령하신 내역이 적힌 수첩입니다. 제가 수첩을 내밀자 마 팀장이 저를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가. 하지만 경비원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회장님이 수첩을 훑어보더니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마동철, 자네는 해고야. 그리고 횡령 및 협박 혐의로 경찰서에 가게 될 걸세. 그 순간 마동철 팀장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는 방금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회장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 처자식이 있습니다. 딸이 고3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네,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이 나이에 잘리면 전 죽습니다. 그는 콧물까지 흘리며 비굴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정말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차갑게 발을 뺐습니다. 자네가 괴롭힌 저 직원에게도 가족이 있네. 아픈 여동생이 있다고 들었어. 자네는 그 절박함을 이용해서 갑질을 일삼았지. 용서는 법원에서 빌게. 끌어내. 회장님, 으아앙. 경비원들이 양쪽에서 마 팀장의 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마 팀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기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나. 하도윤, 내가 감히 나를 찔러?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나가서 보자. 가만 안 둬. 너 죽여버릴 거야. 밤길 조심해라 이 새끼야. 그의 비명 섞인 저주는 닫히는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하도윤 씨. 네, 회장님. 많이 놀랐지? 미안하네. 저런 자가 내 회사에 있었다니 부끄럽군. 아닙니다.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 친구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 자기 목숨을 걸고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나서는 게 당연한가? 회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 지금 계약직이지?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정규직이야. 그리고 빈자리가 된 보안팀 팀장으로 승진이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팀장이라니요? 물론이지. 우리 회사엔 자네처럼 책임감 있고 용기 있는 리더가 필요해. 회장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 여동생 이야기 들었네. 백혈병 치료 중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의료비 전액 지원하겠네. 좋은 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도와주지. 저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아야, 오빠야. 오빠,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좋은 일이야. 정말 좋은 일. 이제 내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돼. 뭐,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응, 오빠 정규직 됐어. 팀장으로 승진도 했어. 다 잘 될 거야, 서아야. 전화기 너머로 서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정규직 보안팀장이 된 저는 이제 석 달마다 재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서아는 좋은 병원으로 옮겨 더 나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 마동철 전 팀장 소식 궁금하시죠? 횡령 액수가 워낙 크고 협박죄까지 더해져서 구속수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나가서 절 가만 안 두겠다고 했지만 아마 나오려면 한참 걸릴 겁니다. 제가 보안팀장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마동철이 횡령했던 팀원, 복지비 통장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날 저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회식입니다. 마 팀장이 먹어치운 거 오늘 제가 다 갚겠습니다. 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 즐거운 회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안 그녀를 피했습니다. 기획실장 윤서연. 그녀는 제게 은인이자 회장님의 따님이었고 저는 그냥 운 좋게 팀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이니까요. 그날도 일부러 로비를 돌아 순찰을 도는데 보안팀 사무실 앞에서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아, 그녀가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팀장님. 아,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어색하게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팔은 이제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요. 흉터도 거의 안 남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실장님, 그날 재킷, 그거요. 버리셨어도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세탁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빌미로 다음에 커피 한 잔 더 사주세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팀장 일에 익숙해졌고 서아의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윤 실장과 저는 어색한 목례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옥상 정원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하 팀장님. 윤서연 실장이었습니다. 아, 실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네. 보고서 때문에요. 팀장님은요? 저는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팀장님. 네. 그날 징계위원회에서요. 그 수첩이요. 아, 회장님 친구분이 아니었어도 그거 내밀 생각이셨죠? 네. 그랬을 겁니다. 왜요? 그러다 잘리면 어쩌려고요. 잘릴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저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 팀장 밑에서 빗속에 서 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동생에게 부끄러운 오빠가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하도윤 씨는 정말 용기 있는 분이시네요. 아닙니다. 아니요, 맞아요. 그날 주차장에서도 그러셨잖아요. 그녀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제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장님, 혹시 저녁 안 드셨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금 저녁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커피값도 갚을 겸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요. 마침 배고팠어요. 뭐 먹을까요, 팀장님?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서한은 기적처럼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빛백화점 보안팀장입니다. 새로 들어온 계약직 대원들에게 마동철 같은 상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 팀장, 7층으로 와. 인터폰 너머로 윤 실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긴. 점심시간이잖아. 빨리 와요. 늦으면 나 먼저 가. 네, 네. 지금 바로 올라갑니다. 저는 웃으며 인터폰을 끊고 로비를 가로질러 뛰어갑니다. 손님들이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날 지하 주차장에서 저는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범한 보안 요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동생에게 떳떳한 오빠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가 팔짱을 끼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죄송합니다, 실장님. 저는 그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시길. 안녕히 계세요.